안녕하십니까. 회로이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제1회에 출제됐었던 전기기사 문항, 열문항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화면상에 보이시고 선생님들 갖고 있는 자료상에서 1번 문항부터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항 보시니까 특성 임피던스가 400ohm이라고 했어요. 보통 특성 임피던스면 G0라고 쓰죠. 그때 1200의 부하가 연결됐다. 이건 부하라고 하니까 부하 임피던스가 되겠죠. 전원 측에 20kV의 전압을 인가했다. 전원 측에 20kV라고 하는 전압이 있고요. 반사파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반사 계수와 반사파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반사파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늘 계산하던 반사계수 로우에다가 반사계수라고 하는 로우에다가 입사된 전압, 즉 전원 측 전압, 입력 측 전압 20kV를 곱해주면 이게 반사파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계수라고 하는 로우가 어떻게 생긴 거죠? 부하 임피던스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부하 임피던스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분의 부하 임피던스 마이너스 특성 임피던스가 되고 곱하기 20kV를 해주면 반사파를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부하 임피던스라고 하는 크기가 부하가 1200이고요. 특성 임피던스가 더하기인데 왜 곱하기를 썼을까요? 특성 임피던스가 400ohm입니다. 그럼 1600분의 1200 마이너스 400이라고 하는 800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 0.5 곱하기 20kV라는 얘기예요. 결국 정답은 10kV라고 하는 반사파 전압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번 문항이 답이 되겠다. 3번 보기가. 2번 문항으로 넘어가시죠. 2번은요. 그림과 같은 H형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 A를 구하는데 A를 구할 때 단 V1은 입력 전압이고 V2는 출력 전압이고 A는 출력을 뭐 했을 때? 개방했을 때 회로망 전압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 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V2 전압과 V1 전압을 알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력 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입력 측에 전류가 흐른다. I라는 전류가 흐른다면 이 I는 G1, G3, G4 쪽으로 즉 G1, G3, G4가 직렬이 돼서 흐르겠죠. 개방된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V1이라고 하는 입력 전압은요. 모르는 I에다가 임피던스 1과 임피던스 3와 임피던스 4를 직렬로 합산한 거에 곱해주면 만들 수 있는 거고요. V2라고 하는 출력을 개방했을 때 2차 측 전압을 생각을 하게 되면 출력이 개방되어 있는 동일한 상태의 2차 측 전압은 G3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하겠죠. 병렬로. 그러면 G3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I였기 때문에 I 곱하기 G3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A라고 하는 4단자 정수는 V2분의 V1이 되니까 각각의 I와 I는 약분이 될 거고 G3 이게 녹색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G3 더하기 G4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3분의 G1, G3 그 다음에 G4를 더한 게 어디 있죠? 2번에 또 있네요. G3분의 G1, G3, G4.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런 H형 파라미터가 나오면 팁을 좀 드렸었어요. 어떤 팁을 드렸냐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H형 파라미터는 T형 파라미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 G1 밑에 있는 G4와 G1을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G1 자리가 G1 플러스 G4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 G2 밑에 있는 G5를 합산하는 겁니다. G2 플러스 G5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T형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4단자 정수 A는 거꾸로 기역자라는 걸 기억하고 있죠? 고로 A라고 하는 4단자 정수는 1에서 시작을 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게 G3, 위에는 G1, G4를 더한 값이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1이라는 값 자체가 G3분의 G3가 되기 때문에 G3분의 G1, G3, G4를 모두 더한 값이 정답.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다라는 거고요. 3번 문항으로 넘어가시면
자, 문제가 fs라고 하는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가 나왔는데 이 함수를 역변환해라. 그래서 시간의 함수로 되돌려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fs라고 하는 역변환된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혹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풀어보는 방법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s의 제곱 더하기 4s 더하기 3이라는 것은요. s 더하기 3과 s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야 s제곱 더하기 4s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결국 기존 함수, 원래 함수 fs의 모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s배 하나 있고요. s 더하기 3 있고요. s 더하기 1 있는 거죠. 분자는 2s의 제곱 더하기인가요? 맞네요. s 빼기 3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이것을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부분분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자면 s분의 a 더하기 s 더하기 3분의 b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c다라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서 사단자정수라네. a, b, c를 구하려면 a는 기존 함수, 원래 함수 fs에다가 자기 밑에 걸 곱하고 자기 밑에가 0이 될 수 있는 값을 대입하는 거였죠. 물론 b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실 때에는 원래 함수에다가 자기 밑에 있는 거 얼마? s 더하기 3을 곱하고요. 자기 밑에가 0이 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c를 구하실 때에도 원래 함수에다가 자기 밑에 있는 s 더하기 1을 곱하고 s 대신에 자기 밑에가 0이 될 수 있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원래 함수가 이거예요. 요게 원래 함수인데 s를 곱했다라고 하면 s가 약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s에다 0을 집어넣었다라면은 앞에는 3, 뒤에는 1이니까 분모는 3이 될 거고 여기 0, 0,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모양을 하나 찾아낼 수 있겠네요. a가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b라고 하는 걸 찾을 건데 원래 함수가 이거였기 때문에 요 s는 다시 살아있는 거고요. s 더하기 3을 약분하면 여기가 없어지겠죠. 대신 s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요 앞에 있는 s 자리에 마이너스 3이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s 더하기 1이 살아있습니다.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3, 3은 9. 그럼 18 빼기 3 빼기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6이 될 것이고 18에서 6을 빼면 12가 될 거니까 2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라는 값이 만들어질 거고 마지막 c의 값을 찾아보자면 원래 함수에다가 s 더하기 1을 곱해서 약분하니까 나머지는 사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이 2가 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에서 1 빼면 1, 1에서 3 빼네요. 여기가 1이고 1 빼기 3이면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여긴 1이 되네요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만들었던 부분분수 형태가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B는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는 다시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의 함수로 만들면 ft라고 하는 시간의 함수는 어떤 수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마이너스 s분의 1이 됩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또 s 플러스 3분의 2가 된다는 건 플러스 2라는 건 붙여놓고 s 더하기 3분의 1, 즉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또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다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야 상관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과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라는 값과 플러스 2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이 혼합되어 있는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패턴이기는 한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건 분자값이 조금은 복잡했기 때문에 대입하는 숫자들이 좀 있었던 거죠.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조금 귀찮게 하는 문제 정도였을 겁니다.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4번은 델타 결선된 평형 3상 부하로 흐르는 선전류가 A, IB, IC일 때 영상분 전류를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영상분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3상 4선식의 YY 결선 접지가 가능할 때 접지가 가능하지 않다라면 영상분은 존재하지 않는데 델타 결선이라 하면 접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상분은 빵이다 라는 얘기를 쓰시면 돼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5번. R은 15옴과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L이 3mmL를 병렬로 접속한 회로에서의 서셉턴스의 크기를 구해라. 자, 서셉턴스는 기호로 B가 되는 거죠. B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고요. 사실 서셉턴스 B라고 하는 건 어드미턴스 성분을 표현했을 때 컨덕턴스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서셉턴스 B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 어드미턴스화 시켜서 허수부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저항 R하고 리액턴스 L 값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라는 게 포인트겠죠. 15옴, 여기는 3mH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드민턴스화 시켜볼까요? 어드민턴스화 시키겠다라고 하면 소자가 두 개여서 Y1 플러스 Y2 할 거고 Y1은 G1의 역수가 될 거고 Y2는 G2의 역수가 되겠죠. G1이라고 하는 건 저항만 있기 때문에 R이 될 거고요. G2는 L이 있으니까 J의 XL분의 1이 될 거라서 결론은 R분의 1 마이너스 J의 XL분의 1이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서셉턴스의 크기를 구할 때 J라는 기호가 하나도 안 붙었다라는 건 여기 XL분의 1만 찾으면 허수부 B하고 같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XL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XL분의 1을 찾을 건데 XL이 누구랑 같죠? 오메가 L 그것분의 1입니다. 보통은 오메가가 2파이F가 돼서 주파수를 주기 나름인데 여기서는 각속도를 자체적으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오메가 자리에다가 2파이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채워주시고 L 자리에다가 3mL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써주시고요. 위에 1이라는 것만 넣어주신다면 정답이 5.3 곱하기 밑에다 쓸까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라는 게 나온답니다. 당연히 어드민턴스화 시킨 거니까 단위는 뭐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5.3으로 시작하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3번에 있네요. 3번에 정답이 있다라는 문제예요. 병렬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죠. 다음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델타 회로를 Y 회로로 등가 변환. 임피던스 등가 변환인데요. 델타가 3배 커요. 이건 평형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불평형 삼상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델타 안에 Y라고 하는 결선을 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A라는 성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 성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돌려합분의 사이곱, 돌려합분의 사이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GA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볼 때 돌려합이다라고 하면 델타 성분에 있는 걸 전부 다 더하는 거니까 J의 6 마이너스 J의 8 플러스 4 플러스 J의 2 이렇게 되겠죠. 사이곱이라고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있는 거니까 4 더하기 J의 2 곱하기 얼마 J의 6이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손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요거 두 개 J6과 J2를 더하면 J8인데 J8과 마이너스 J8은 없어지죠. 상쇄. 그럼 4만 남을 거고 6, 4, 24 J의 24가 될 거고요. 플러스 J제곱의 6이 1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분의 J의 24 J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얘는 J의 4, 5, 20 4, 6의 24 마이너스 4, 3, 12 그래서 J6 빼기 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J6과 같은 의미여서 2번을 정답으로 하실 수 있어요. 자, 해서 6번 문제까지 좀 풀어봤고요. 다음 7번 문항으로 넘어가실게요. 7번 문항은 회로에서 t가 0초일 때 스위치 S를 열었다. 이때 dt분의 dv 플러스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과도현상이에요. 과도현상인데요. C라고 하는 정전 용량의 성질은 초기값일 때는 단락 상태가 말기, 정상값일 때는 개방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t가 0초라고 한다면
닫혀있던 스위치를 열었다. 스위치를 여는 찰나에 C가 단락이 되니까 단락된 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저항 쪽으로 안 흐르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 I는 C dT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dV, C만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dT분의 dV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dT분의 dV를 구해자라고 해서 따라서 dT분의 dV다라고 하는 건 C분의 I의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C분의 I 형태가 나오는 4번을 체크하시면 7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8번 회로에서 전압 VAB를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전압원과 전류원이 동시에 존재하면 중첩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먼저 1번 뭐 해야 되는 거죠? 전압원을 단락합니다. 아, 이러면 전자만 쓰면 또 헷갈리죠. 전류원도 전자만 쓰게 되니까. 전압원 단락. 자, 전압원을 단락한 상태에서 회로를 그리면요. 전류원은 살아있고 저항 살겠죠. 이런 식의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때 2옴, 여기가 3옴, 여기가 3A다라는 거죠. 근데 VAB라고 하는 전압을 구하려면 요곳에 흐르는 전류, 즉 I1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뒤쪽이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옴 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고 오롯이 I1 전류가 몇 암페어가 될 거다. 3암페어가 될 거다라는 걸 전압원이 단락된 상태에서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류원을 개방하는 거죠. 전류원을 개방해서 회로를 새로 꾸미면 전압원은 살아있고요. 전류원이 개방이 되고요.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는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근데 전류원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전류가 안 흘러요. 여기도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같은 방향인 요 부분을 I2라 했을 때 0A가 되겠죠. 결국 이 회로상에서 2옴에 흐르는 전류는 3A와 0A를 합성한 3A만 흐르는 거고요. 따라서 VAB라고 하는 개방 단자 사이의 전압은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랑 같잖아요. 그럼 V는 IR 해서 몇 볼트가 될 거다? 6볼트다라고 하는 3번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9번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9번 넘어가 보실게요. 전압 및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유효 전력과 역류를 구해라. 아, 사실은요. 관연도에 있었던 문제인데 제가 봤었던 관연도는 모르겠어요. 역률까지 계산하라는 건 아니었고 그냥 유효 전력까지였었거든요. 물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외우기를 이렇게 외웠었어요. 오땡 4오세요.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565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 오뎅 6개. 근데 저는 요거를 거기에 연상시켜서 오뎅을 사왔는데 먹다가 흘리면 어머니가 욕하죠. 77 맞은 새끼야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찍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풀어드리면 안 되니까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효 전력을 구할 건데요. 자, 볼게요. 기본파, 짝꿍을 만들어야 돼요. V하고 I가 같은 기본파끼리 짝꿍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3고조파가 있으니까 3고조파끼리 짝꿍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 5고조파가 있어서 5고조파끼리 짝꿍을 만들 건데 조심하실 건 사인과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함수를 사인 함수로 바꿉니다. 5의 사인, 5 오메가 t. 이제 무슨 짓 해야 돼요? 맞습니다. 더하기 90도라는 거 해야죠. 코사인 사인으로 바꿀 때 그러면 요렇게가 짝꿍이 되는 거죠. 세 개의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뭐 PLC 같네. 그룹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P라고 하는 유효분 전력을 구할 때는 P는 V1, I1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V3, I3의 코사인 세타 3 플러스 V5, I5의 또 코사인 세타 5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V1에 해당하는 값이 루트 2분의 100이겠죠? 실효값. 그럼 V1은 루트 2분의 얼마가 됩니까? 20. 거기에 코사인 세타 1은 위에는 0도에서 30도를 뺐네요. 0 빼기 3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0. 근데 사실 코사인은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같은 값 같잖아요. 두 번째 노란색으로 해야 되나? 괜히 빨간색으로 해버렸네. 노란색으로 했을 때 V3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조심하세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0에 루트 2분의 전류가 얼마가 돼 있지? 10입니다. 거기에 코사인 해주고 30도 빼기 30이니까 몇 도가 돼야 돼요? 60도가 되는 겁니다.
60. 다음에 마지막 V3에 해당하는 것도 해보면 플러스 루트 2분의 20 곱하기 루트 2분의 5라고 쓰고요. 코사인 위상 비교를 할 수 있죠. 이제 45 빼기 90이에요. 그럼 45 빼기 90이면 마이너스 45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0도든 마이너스 45도든 얼싸안고 코사인 4사분면 영역이니까 플러스 값이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고 또 여기를 계산하고 여기를 계산해서 다 더한 게 대략 776.4다라는 유효 전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유효 전력을 구하고 또 뭘 구하라고 했었냐면 역률까지 구하랬어요. 그럼 역률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니까 피상이 얼마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유효분이 776.4라는 건 이미 찾아놓은 거죠. 그럼 피상분을 찾으면 되네요. 그럼 피상분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상은 전압하고 전압하고 전류를 곱해주면 돼요. PA라는 피상 전력은 VI가 되니까 전압이라고 하는 걸 루트라고 써야겠죠. 자, 한번 볼까요? 얼마가 되어 있는지. 루트. 전압이 나올 수 있는 값이 누굽니까? 각각에 있는 거. 100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니까 저는 루트 2분의 얼마? 10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50의 제곱 플러스 또 루트 2분의 얼마의 제곱? 20의 제곱 하면 요게 전압의 시료값이 되는 거고요. 전류의 시료값도 만들겠습니다. 전류는 앞에 읽고 가야지. 앞에 20하고 10하고 5 나와 있죠? 그럼 20이니까 루트 2분의 2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10의 제곱 또 플러스 루트 2분의 5의 제곱이었나요? 5인가? 그쵸, 5 사이니까. 요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정답이 1, 3, 0, 1.2라고 하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1, 3, 0, 1.2를 넣어서 요만큼이 역률값 약 59.7%. 퍼센트로 계산할 거니까 곱하기 100 해가지고 약 59.7%다라고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하고 몇 번 질문을 주고받거나 했으면 이것만 갖고도 아까처럼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77만점이 쉽게 하나 나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풀 수 있긴 있는데 푸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걸 한번 설명드렸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마지막 10번입니다. 델타 결선된 대칭 삼상부하가 0.55민 저항만의 선로를 통해서 평형 삼상 전압원에 연결되어 있다. 선로예요. 선로. 선로의 저항값이 0.55민 거예요. 선로 저항이. 대칭 삼상인데 삼상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유효분 전력이 1800W라고 합니다. 역률은 0.8이라고 하고요. 코사인 세타. 이때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통 손실을 PL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삼상이니까 3I 제곱 R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로 손실이기 때문에 이 I는 선로에 흐르는 선전류가 되는 거죠. 이게 50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선로에 있는 저항값이 0.5ohm이라면 R값이 0.5니까 이 R 대신에 0.5를 넣어라. 결국 IL의 제곱은 3R이라고 했던 3 곱하기 0.5분의 선로 손실 50이 되고 제곱 없애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럼 선전류의 크기가 5.77A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유효 전력이 1800W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지금 선전류가 5.77A니까 삼상 유효 전력 P를 선전류를 통해서 표현하면 루트 3 VL IL의 코사인 세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단자 전압에 해당하는 성간 전압 VL은 루트 3 IL 코사인 세타분의 P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요. 루트 3배라고 하는 거 하나 해주고 선전류가 5.77A였나? 5.77 해주고 코사인 세타 지상 0.8이었고 P가 1800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225V가 나온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선로라는 명칭이 왜 들어갔냐? 선에 대한 걸 계산할 거니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열문항이 나와 있는데 뭐 요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1번에 있었던 반사파를 제외하고는 다 해볼 만한 거예요. 반사파는 어려운 건 아닌데 새로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연도를 통해서 한 번씩 또 익혀주시면 다음번에 또 나왔을 때는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